이번에 두 번째 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내정자를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저희 돌직구쇼에서 또 뒷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판잣집 소년가장 출신. 두 번째는 고졸신화. 야간대학교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실력은 출중하다. 치밀한 예산통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김동연 내정자를 내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잣촌 출신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김동연 후보자 본인이 밝힌 이 판잣촌 경험, 과연 이게 어떤 경험일까요? 함께 보시죠.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우쭐했지만 고졸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야간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고졸이었군요. 우리 야간대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직생활 초반에 희한한 대학 나오고도 고시 붙어서 여기까지 오네. 이게 사실은 비아냥이죠. 희한한 대학 나오고도 고시 붙어서 여기까지 오네. 고시 붙었으면 사실 평등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김동연 후보자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은 후에 판잣촌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상고에 나와서 야간대학에 나왔고 박사학위는 나중에 외국 유학도 가고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었군요. 이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좀 잘 되고 나서요 한 얘기를 좀 기억을 하는데 나는 운 좋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너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바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주목하는 건 이분의 판잣촌 출생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이런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잖아요. 예. 불끈 야당이 근성이 나타나서 아니 가만있어 봐. 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경기의 관료통이에요. 예. 아주 입지전적인 그 승승장구를 쭉 해오셨는데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의 장관실 과장을 했고요. 임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좌관까지 했고 예. 노무현 정부의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까지 했고요. 잘 나갔네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금융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1급 장관급이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에서 모두에게 다 잘 되는 칼, 말 잘 듣는 관료. 예. 이래서 될까? 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잠깐만요. 아까 지금까지 야당 기질로 얘기를 했고. 예. 이제 해석 권한이 저한테 있으니까. 자, 열차가 달립니다. 한국경제라고 하는 열차가 달리는데요. 이 열차의 기관사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차의 기관사, 이 관료들 전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은 김동연 장관에게 맡기고요. 여기서 정비를 합니다. 개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기차를 멈추지는 않고 달리는 기차에 바퀴를 갈아 껴야 되는 개혁 조치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동시에 임명 발표한 장하성 정책실장. 예, 청와대 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투펀치가 된다. 그렇죠. 예. 기차는 멈추지 않고 속도 유지를 잘해서 가는 것이 첫 번째. 한국 경제의 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는데 그와 동시에 오래되고 낡은 한국 경제의 적폐들, 한국 경제의 낡은 구조들을 바꿔 끼는 과정. 그래서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담당해서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서 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잘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도 국회 여당 쪽에서도 개혁 조치가 미흡하면 청와대를 질책하고 관료 사이를 질책하면서 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서 가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해몽이 좋은데 두 가지 이 말씀 주셨지만 또 한 열차가 한 바퀴가 더 있는 게 기획하고 끌고 가는데 뭐가 또
위험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재벌들의 재벌들의 장애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세워서 그 장애물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 서민 중심의 예. 사람 중심의 경제를 펼쳐 나가는데 이 틀을 잘 지금 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아주 두 분의 전현직 여당 의원들께서 잘 해몽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상당한 의문점도 하나 남습니다. 김동연 후보자의 소신 발언을 저희가 찾았는데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어떤 복지 정책과 과연 잘 맞출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기엔 상당히 상충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자가 기재부 2차관 시절에 밝힌 소신 발언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무상 시리즈에 반대를 한 건데 김재 변호사님, 사실은 뭐 무상복지 시리즈의 원조는 지금의 여당, 그때는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쪽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제 무상복지 시리즈였고, 흔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무상복지는 다 풀어주다 보면 국가에 남는 게 없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해서 혹시 대통령과 좀 키가 맞지 않을까, 코드가 맞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장관으로 내정이 됐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본인의 소신을 조언하는 형태로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 취지의 발언이 완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복지와 상충되는 발언으로 좀 보이지는 않고요. 예. 이제 복지 정책을 일단은 현실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등적인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을 약간 보완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들립니다. 예, 선별적 복지, 뭐 하여튼 지혜롭게 장관 입장에서는 잘 맞출 것이다. 네, 그렇죠. 하긴 근데 꼭 코드 인사가 뭐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소신이 있어도 뭐 중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려운 때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정책을 맡게 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코드가 잘 맞을 것 같군요. 괜한 걱정한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뭐 이런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잘 발표되고 있고 잘 된 인사다, 호평이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 울고 있는 정당이 있다고요? 국민의당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왜 울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니까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쳤거든요. 사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호남 출신 인사에 대한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인사의 중용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탄생되게 된 배경 속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에 대한 홀대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호남을 홀대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여줬던 행보는 통합의 방점을 두고 있고, 그중에 호남 출신 인사에 대한 적극적 기용,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5월 광주에 대한 진상조사, 진상조사를 재규명한다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함으로 인해 갖고 사실 광주의 민심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다잡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로 오갈 곳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까지 잃어버리게 됐을 경우에 정당 조직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가장 고심이 깊은 곳이 국민의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국민의당 제3정당으로서 뭐 정치 실험을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인선 때문에 너무 울지 마시고 전혀 준비 잘해서 좀 추스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